5번째 시작해 볼게요. 우리 또 의심은 한번 해봐야지. 손대야 될 애들이 있을까라고 살펴보면 어디에 있나? 여기 있나? 2번 딱히 없고 3번 됐고 그러네요. 4번 확인하셔야 되겠네. 박두진의 도봉과 김용택의 그리운 사람은 각각 일제강점기 80년대 암울한 시대 상황에서 느끼는 괴로움과 안타까움을 상징적인 시와 비유적 표현으로 형상화했다. 정서를 드러내는데 자연물, 시공간적 배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여기에 나온 자연물 뭔가, 언제, 어디에 시적 화자가 있는가, 현실에 대응하는 화자의 태도는 달라지고 있다. 화자의 태도 확인해야 되겠죠. 슬퍼만 하고 있습니다. 인식만 하고 있어요. 행동할 거예요. 뭐 이렇게 차이가 있을 건가 봅니다. 시작 한번 해볼게요. 앞으로 넘어오셔서 박두진의 도봉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다 까먹기 전에 맞아. 요거 일제강점기 때 일단 체크해 놓고 그 다음에 주제는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읽어본 다음에 천천히 확인하죠. 이 아저씨가 도봉고 그 주변에 평소에 이 시를 지어놓고 엄청 많이 이렇게 노래로처럼 부르고 혼자서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두 번은 다 이 시를 들어본 적이 있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새도 날아와 우짖지 않고 어때요? 분위기 굉장히 적막하죠? 산새도 날아와 우짖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 적막합니다. 왜? 산새가 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지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름도 떠가고는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잡고, 안고, 앉는다 라고 하는 부정적 표현을 사용을 해서 시대 상황이 이렇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구름 보고 싶은데, 산새 보고 싶은데 왜 아무도 없지? 시적 화자의 고독함이 강조가 된 겁니다. 가만히 살펴봤더니 이거예요. 산새가 구름 이가 아니라 이러한 보조사를 활용을 해서 적막함을 더 강조해 줍니다. 결국에 1년과 2년이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는 뭐예요? 자, 나 지금 너무 외로워요. 고독함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이 고독함의 원인이 일제강점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죠. 인적 끊긴 곳에 사람도 없네요. 홀로 앉아있는 가을 산의 어스름. 어스름이면 해가 지는 거니까 하강적 이미지겠죠. 가을, 그러네. 우리 아까 시공간적 배경 찾기로 했었는데 시간 공간적 배경이 다 나타나 있죠. 홀로 앉아있는 가을 산에라고 하면 홀로 앉아있는 것은 가을 산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홀로 앉아있습니다. 요거의 주체가 가을 산이기도 하겠고 화자라고 봐도 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화자, 나도 홀로 앉아있지. 그래서 가을 산을 바라보고 있어요. 외로움과 고독함 정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지. 호이 호이 소리 높여 나는 누구도 없이 불러보나. 불러보지만 울림은 헛되이 빈 골짜기를 들어올 뿐. 호이 호이 하면서 음성 상징어, 의성어 사용하고 있고요. 울림은 헛되이 빈 골짜기만 돌아올 뿐. 공허함. 계속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소리를 높여보는 거죠. 소리를 높여보기 위해서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지만 그 수연이 어떻게 돌아올 뿐. 나의 이 행위는 소용이 없었네. 호이 호이 소리를 부르죠. 울림이라고 하면서 호이 호이 울림이라고 하면서 청각적 심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저씨 자꾸 외롭고 우울한데 이 아저씨 지금 어떻게 좀 위로해줘야 될 것 같은데 산그늘을 길게 늘리며 붉은 해는 넘어가고 해가 지고 있네.
역시 하강적인 이미지. 해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라면서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 있네. 이러한 부분들은 좀 주의 깊게 봐야죠. 시상 전개 방식. 결국에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해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해가 넘어가지 않으면 낮이었지. 낮에서 밤으로 되어가고 있죠. 낮에서 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깜깜해 보이지 않을 거예요. 소멸의 이미지가 드러나고. 다 죽었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지. 세상이 소멸해가고 있어. 뭐 같이 있는 것, 우리의 아름다움, 기쁨, 함께하는 것들 다 넘어가고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도 관념의 구체화가 나타난 부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황혼과 함께 이어서 별과 밤이 오라니. 아이고 큰일 났네. 황혼이 되면 별이 올 거야. 예, 희망이 올 거예요. 하지만 밤도 올 거예요. 절망도 같이 온다. 아씨 왜 세트로 다녀. 그냥 혼자만 오면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게 나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러다 보니 생은 오직 갈수록 쓸쓸하고 사랑은 한갓 괴로운 뿐이라면서 쓸쓸해요. 괴로워요. 뭐가? 생이. 뭐가? 사랑이. 하지만 쓸쓸하고 괴롭다라고 느끼는 건 화자의 정서지. 괴로울 뿐. 그대 위하여 나도 이제는 이 긴 밤과 슬픔을 갖거니와 이 밤을 그대는 나도 모르는 어느 밤에서 쉬느뇨. 그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 그대 너무 그리운데요. 보고 싶은데요. 나 찾으러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지. 왜? 여기에서의 그대는 그대와 함께 있으면 긴 밤도 괜찮을 것 같다. 슬픔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그대와 함께라면 내 고독과 외로움도 사라질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당신을 너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이 긴 밤과 슬픔을 가질 겁니다. 이게 굳이 따지면 시적 화자의 태도라고 보려면 볼 수가 있지. 왜? 이러한 시대 속에서 길지만 나 슬퍼도 혼자 지내겠다. 이러한 부정적인 시대 속에서 나의 마음, 지조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고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시의 주제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어디에서 적막한 가을산에서 가을산에서 느끼는 고독감, 그대에 대한 그리움, 이 정도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을까요? 우울할 땐 가족을 꼭 한번 안아주도록 해요. 뒷페이지에 나와 있는 88쪽에 김용택의 그리운 사랑이라고 해놨는데 어머 세상에 처음부터 오늘 해가 다 저물도록 역시 하강적인 이미지. 그리운 그 사람 보이지 않네. 부정적 현실. 언제부턴가 우리 가슴속 깊이 뜨거운 눈물로 숨어버린 그 사람 오늘도 보이지 않네. 보이지 않네. 보이지 않네. 어제도 보이지 않고 오늘도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의 무엇이 부재가 계속 지속 중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지. 뜨거운 눈물, 뜨거운 촉각. 그 속에 숨어있는 그 사람 너무 찾고 싶은데 그만큼 눈물 흘리면서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간절함.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내 곁에 떠나가서 없죠. 비애감. 모낸 논에 가득 개구리는 울어 저기 저 산만은 어둡게 일어나 돌아앉아 어깨 들먹이며 울고 산이 일어나서 돌아앉아서 어깨 들먹이면서
울고 있어요. 일단 의문어. 산도 어떻게 슬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 요 정도면 감정이입이라고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감정이입. 지금 내 마음이 그럴 거니까. 보리때 들불은 들을 뚫고 치솟아 들을 밝히지만 그 불길 속에서 그 사람은 보이지 않네. 그러면 이렇게 체크해야 되겠는데 개구리는 엄청 많아 가득가득해. 보리대 들불은 엄청 뚫고 솟아서 들을 밝히고 있는데 개구리 많고 들불 많은데 그 사람은 보이지가 않아. 그럼 옆에다가 이렇게 체크해 놓을까? 세모는 지금 내 눈앞에 엄청 많이 보여. 하지만 그 사람은 보이지를 않고 있어. 둘이 대조되는구나 라고 체크해 놓으면 되겠네요. 언젠가, 그 언젠가는 이 칙칙한 어둠을 찢으며 눈물 속에 꽃처럼 피어날 저 남산꽃 같은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거야? 이제 꽃처럼 피어날 거예요. 그 사람은 꽃처럼 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 사람이 나타날 시간인 거죠. 기대감이 있네. 지금은 없지만 언젠간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겠네요. 칙칙한 어둠을 찢으면서 이게 부정적인 현실이지. 칙칙해. 눈물 속에 꽃처럼 피어날, 눈물이면은 현재겠고요. 꽃처럼 피어날 겁니다. 미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거겠지. 어느 어둠이 덮여 있는지 하루하루 이 하루를 다 찾아다니다 짐승들도 집을 찾아드는 저물어가는 저 들길에서도 그리운 사람은 보이지 않네. 현재는 보이지 않습니다. 저물어가는 들길, 바로 부정적 현실이겠죠. 하지만 그래도 너는 다시 우리에게 올 거라는 걸 한번 믿어봅니다. 그 사람을 자꾸 찾아다니고 있죠? 그만큼 간절하다는 이야기지. 없는 거 알면서도 자꾸 찾아다니는 건 간절한 거지. 어둠도 역시 부정적 현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괜찮을까요? 김영택은 이 그리운 사람은 그냥 주제도 그리운 사람이에요. 그 그리운 사람. 어떤 이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겠지. 괜찮을까? 네, 별로 어려울 건 없고요. 밑으로 내려오셔서 문제 풀 시간 얘도 2분만 드려보도록 할게요. 볼까요? 가나 뭐로 할까? 그대는 뭐가 더 편했어요? 나로 할까요? 나의 자연물과 인간이 대비돼요? 아니죠. 1번 탈락. 공간 이동해요? 딱히 없죠. 의문의 방식을 통해서 물어보고 물음표 있나? 없어요. 이게 위로 올라가면 그리운 그 사람 보이지 않네. 그 사람 보이지 않네. 이렇게 영탄적 어조가 쓰여 있기는 해도 물음표 붙일 만한 데가 없어. 그러니까 3번도 탈락.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요. 이 말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공감각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돼. 그럴까? 보이지 않습니다. 뜨거 촉각도 있고요. 산이 어두워요. 시각이 있고 치솟아올라 시각이 있고 칙칙한 어둠 시각이 있고. 오케이, 괜찮아.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인식, 부정적이라는 이야기 하고 있죠? 칙칙한 어둠이라고 하면서 오케이, 3번 대비. 4번 음성상징어, 의성어, 의태어 있나? 없어. 그러면 4번이 답이지. 그러면 또 확인해야 되겠죠. 가에도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어요. 울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어스름 호이 청각적 붉은 해는 넘어가고 시각적인 것. 감각적 이미지 활용해서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부정적입니다를 나타내주고 있죠. 그러니까 1번에 4번 괜찮아. 앞으로 넘어와서 기역부터 미음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홀로 앉은 가을산의 어스름. 1번 화자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시공간적인 배경입니다.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시간 공간적 배경. 괜찮네. 아이쿠야 4번 때문에 써놓은 건데 2번에도 도움이 됐네요. 밑에 나와 있는 니은. 이 울림은 헛되이 빈 골짜기만 들어올 뿐. 2번 공간에서의 느껴지는 골짜기에서 느껴지는 적막함과 공허함 아무것도 없어요. 2번 니은 괜찮죠. 다음 디귿 이 밤을 그대는 나도 모르는 어느 마을에서 신우녀 어디에 있습니까? 특정 대상에 대해서 특정 대상 누구? 그대 대상에 대한 화자의 간절한 그리움이 나타나 있습니다. 디귿 괜찮네요. 리을 보러 갈게요. 저기 있는 저 산만 어둡게 일어나 돌아앉아 어깨를 들먹이면서 울고 있습니다. 의인법을 활용해서 오케이 좋아. 화자의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 툭 잘라서 여기까지 해놓으면 아 지금 슬퍼요지. 디귿도 슬퍼요. 이 이야기인 거네. 그러면 이렇게 넘어오면서 뭐라고 감정의 심화라는 말을 쓸 수는 있어도 감정의 전환이라는 말은 못 쓰지. 그러니까 4번이 답이 돼요. 미음도 살펴볼게요. 저물어가는 들길에서도 그리운 그 사람은 보이지를 않네. 시간적 배경 저물어갑니다. 그렇지. 아이쿠야 여기 놓쳤었네. 시간, 들길, 공간, 시공간적인 배경을 활용을 해서 화자가 느끼고 있는 아, 그 사람 보이지가 않아. 대놓고 그립다라고 이야기를 해놨으니까요. 자신의 정서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얘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2번의 답은 4번. 저는 또 옆에 이런 식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요. 와, 이 문제는 완전 거저주는 문제였었구만. 가나 전부 다 맞는 얘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렇게 확인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저 전화 한 통화만 받고 와도 될까요? 네, 너무 미안합니다. 2번은 이 정도로 체크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의인법은 쓰여져 있으나 화자의 인식이 전환되는 게 아니라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겠지. 3번 문제는요. 가의 그대와 나의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가장 적절한 거 찾기. 가나 왔다 갔다 하면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이런 식으로 체크만 하도록 할게요. 어디에 있을까? 내려오면은 누구예요? 가에 나타나 있는 그대.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찾으러 갈 거니까 확인하도록 할게요. 1번. 화자가 느끼는 슬픔을 촉발하는 대상이고 그대 때문에 슬퍼지나? 딱히 그렇지는 않아. 근데 그대가 없어서 슬퍼요 라고 생각을 하면 이건 또 괜찮아. 그쵸? 그러니까 일단 한 반쯤 맞는 걸로 해놓읍시다. 다음 2번 볼게요. 화자가 연민의 정서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 그대 너무 불쌍해. 그거는 확실히 아니지. 2번 지우고. 3번 그대는 화자가 그 소재를 알지 못하는 대상. 그렇지. 너 어디에 있느냐? 라면서 당신 지금 어디에 있어요? 소재 불명. 맞지? 3번 괜찮아. 4번. 그대는 화자가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찾고자 하는 대상이지만 이라고 하려면 찾으러 한 번이라도 나가서 돌아다녀야지. 근데 기다리고만 있잖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건 아니야. 탈락. 그대가 부정적 상황을 견디게 할 수 있는 대상. 그대 생각하면서 어떻게 난 견딜 수 있어요. 그대와 함께라면 고독하고 외롭지 않을 수 있어요. 생각만 해도 좀 힘이 날 수 있겠지. 그러니까 5번 괜찮아. 됐을까? 그러면 답은 1, 3, 5 둘 중에 하나겠네. 뒤에 나와 있는 이제 또 나의 그 사람 보러 갑시다. 나의 그 사람. 아 너무 찾는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없죠. 3의 1번 그래도 확인은 할게요. 화자가 느끼는 그리움을 위안하는 대상. 이 그 사람이 나의 외로움을 위안해주고 있어? 아니요. 그러려면 내 옆으로 와야지. 1번 확실히 안 돼. 2번 그 사람은 원망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화자가 나 이 사람 원망해. 너무 꼴보기 싫어. 너무 미워졌어. 아니지. 3번 그 사람은 화자가 소재를 알고 있지만 만날 수 없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쭉 내려오면 아, 그 사람 보이지가 않습니다. 소재를 몰라.
그러니까 알면서 만날 수 없는 게 아니라 어디 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3번 탈락. 그러면 바로 답은 5번 되겠죠? 4번 봅시다. 그 사람은 화자가 수동적인 자세로 기다리고 있다? 아니야. 여기 찾아볼까요? 이 하루하루를 찾아다니다 라고 해서 어떻게 화자는 엄청 열심히 찾고 다녀요. 화자 자체는 능동적이야 여기에서. 그래서 4번 탈락. 5번 그 사람은 부정적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대상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지금 이 순간에서 벗어날 수 있죠. 부정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지. 그러니까 3번에 5번. 오케이. 그리고 저는 얘가 또 어떤 식으로 체크가 되어 있냐면 전부 다 일단은 요렇게 어디 있을까? 요렇게 다 끊겨 있고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요. OX, XX, OO, 그 다음에 XX, 그 다음에 OO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 한 군데 딱 더 체크되어 있네. 아니야. 그 소재 몰라. 저는 요 정도는 체크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답은 5번. 데스크. 당연히 그렇게 풀고 계시겠지만 1번 가 확인, 옆에 거 확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가의 그대만 가지고 쭉 확인. 나의 그 사람만 가지고 쭉 확인. 그렇게 확인해 봅시다. 4번 문제 풀러갈게요. 박두진의 도봉과 김용택의 그리운 사람은 읽었지. 1번 가는 일제강점기라고 해놨으니까 일제강점기 산세 구름 좋은데 얘네들이 얘네들은 지금 없죠. 부재 중이지.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현실에서 화자가 느끼는 고독감을 형상화하기에 얘네가 없어요. 얘기하고 있죠. 괜찮아. 나의 꽃처럼 남산꽃 같은 이런 거 좋은 건데 80년대 암울한 시대 현실을 종식 끝내줄 대상. 그렇죠. 얘네가 오면 암울한 시대 끝난다는 얘기니까 2번 괜찮아. 이 밤 싫어. 칙칙한 어둠 싫어. 화자가 마주하고 있는 암울한 시대 현실 상징적인 표현 괜찮지. 오직 한갓에는 화자의 부정적인 인식이 앞으로 잠깐 넘어올까요? 오직 붙은 말 봐야 돼. 오직 어디가 있어? 오직 쓸쓸하고 한갓 괴로워요. 그러니까 오직이랑 한갓은 어떻게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화자의 부정적인 인식이 괜찮아. 다음 언젠가는 돌아올 거예요. 희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4번 괜찮죠? 답은 5번이겠네. 호의 현실에서 도피가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람을 부르고 있는 거지. 그 사람 부르는 게 도피인가? 아니죠. 보리떼 들불은 있어. 하지만 어떻게? 그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자연물 그대 없어. 그대와 그 사람과 대조되는 보리떼를 이야기를 해서 극복의지? 아니요. 그대의 무엇을? 쟤는 있는데 너는 왜 없냐? 그 사람의 부재를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틀린 건 5번. 데스크. 네, 잠시만요.